저기 46페이지 이제 국토계획법의 목적이 나오죠. 자, 목적 공공복리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이유가 국토계획법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죠. 거기 이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6개 법률 중에서 3개 법률에서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국토계획법하고요. 뒤에 나오는 도시개발법, 건축법 요 3개 법률에 공공복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개의 법이 지금 나오는 국토계획법, 뒤에 나오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건축법 3개. 요 3개의 법률에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출문제는 건축법은 이미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건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기출문제요. 그럼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 증진이 나오는 법들의 특징은요. 규제가 강한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규제가 강하니까 너 좀 참으라고 써놓은 것이 공공복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 정의는 여기서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요 용어 정의가 순서대로 뒤에서 다시 나오거든요.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거기 47페이지 위에 7번에 국가계획 있죠. 요거 하나만 여기서 체크하면 됩니다. 이건 뒤에 다시 안 나와요. 7번의 국가계획은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중앙행정기관, 자, 보통 장관이죠.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구조 1항 2호가 여기 뭐냐 그러면요. 1호부터 9호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 규정된 사항 뒤에 가로를 써놨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바로 내용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제외된 계획을 말한다고 나왔어. 제외된 게 아니라 포함되는 겁니다. 그 하나만 그냥 체크하시고 뒤로 넘겨주세요. 여기 48페이지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이 나와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5번, 6번, 7번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5번, 6번, 7번은 앞에 지역자로 시작하죠. 근데 이것이 지역자로 시작해도 지역관리의 기본 원칙이 아니야. 국토이용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냥 한번 읽고만 두시고요. 예. 49페이지에 4번의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나오죠.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인데 생활 인프라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생활은 우리나라 말이고 인프라는 영어잖아. 그러면 통일해서 그냥 라이프 인프라던가 생활 기반이라고 쓰던가 왜 이렇게 써가는지 모르겠어요. 법 만든 사람이 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시험 출제되고 나서 작년에 전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작년 연말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이게 뉴스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전면 개정되고 개정된 내용대로 작년 연말에 통계가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시군 중에서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어린애 웃음소리를 들은 게 한 20-30년 됐대요. 동네에서. 그리고 그 동네에서 모임을 할 때 이제 술 마시다가 어른들이 술이 부족해서 막내 보고 술 좀 사오라 그러거든. 그 막내가 60대 후반이야. 그래서 60대 후반이 술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내라니까. 그러면 그런 시군들은요 이제 조만간 소멸한다는 거예요.
시군이 갖춰야 될 인구수 기준을 갖다가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몇 개의 시군이 통합돼서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발표할 때 왜 발표를 하는가? 요 조문 때문에 그래요. 요거. 자, 가로 1번에 국토부 장관의 평가가 나오죠. 주어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주어예요.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6명 시장 군수가 나와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한 명밖에 없죠.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도 한 명밖에 없죠. 제주도밖에. 시장 군수가 총 6명인데 이 6명이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6명이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 절대 도지사는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가 못 되고요.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책임자가 돼요. 도지사는 감독하는 감독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녹화되어 있는 1강부터 6강까지를 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6명 시장 군수, 지자체 행정의 기본 단위의 책임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자체 평가를 하고요. 국토부 장관은 최종 평가를 합니다. 그 시험 문제겠죠? 자체 평가는 6명이 하고 최종 평가는 국토부 장관이 하고요. 동그라미 3번이 있다가 이게 이제 없다가 생긴 건데요. 국토부 장관은 도시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에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뉴스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조문 때문에 일부나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뻔하겠죠. 일부나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오겠지. 공개할 수 있답니다. 왜? 공개를 하면 안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공개를 하면은 그 동네로 아무도 이사를 안 올 만한 내용들이 있어. 공개하면은요. 공개하면 그 이사 안 올 만한 내용들이 많거든. 그때 공개하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인구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요.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쪽으로요. 작년까지 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사업 일부가 일로 옮겨갔어요. 예, 이 도시재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밑자 들어가서 아주 읽기 힘듭니다. 일단 도시재생법이라 일단 불리고 있는데, 요 법이 이제 더 활발하게 이제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일로 옮겨가 버렸어요. 여기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 보조나 융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요. 여러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법에 나오는 거예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포괄보조금 지원 등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요. 4번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가로 2번에 평가 기준이 나오는데요. 평가 기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가로 3번을 보시면 평가 결과 반영 의무라는 게 있어요. 예.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요. 밑줄 쳐야겠죠.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라. 광역도시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도시군 계획 등의 법적 지위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행정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행정 계획의 이제 체계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행정 계획은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이 국토종합계획은요,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해서 행정계획의 최상위에 있는 계획인데요.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공법에 속하죠.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에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요. 검색하면은 국토종합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PDF 파일로 제공이 되고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한 500페이지 분량이에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어떻게 개발, 보전, 관리하는가 방향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 딱 보면은 지금 이제 뭐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 2011년도 발표가 난 다음에 동해안으로 가는 도로를 계속 뚫죠. KTX 뚫고요. 그게 국토종합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속초거든요. 속초. 그 속초의 그 소형 아파트가 3천 몇백만 원짜리가 지금은 그 1억 가요. 한 2년 사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국토종합계획을 갖다가 우리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출력해가지고 다 제본으로 해놓고요, 수시로 봐요. 자기 집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국가가. 자기가 지방에 있는 땅을 어떻게 개발, 항상 살펴봅니다. 이렇게요. 예.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국토기본법이. 근데 시험에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법에서 인용해 쓰기 때문에요. 예. 국토종합계획은 올해 시험 끝나신 다음에는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예. 요 밑에는요. 좀 이따 공부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앞으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광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2개 이상의 도시를 전제로 할 때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밑에는요, 어느 도시에 목표가 나오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요. 어느 도시에 목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목표.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는요, 관광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그다음에 천안시,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경기도 안산시, 공업 도시가 되겠다. 이런 어느 도시의 목표를 알 수 있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요. 요 밑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어느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의 목표가 공업 도시가 되겠다 그러면요, 그 안산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면요, 그 도시의 토지를 공장 부지로 쓰겠다는 말이 몇십 배가 더 나와요. 목표가 공업 도시니까요. 교통의 중심 도시, 그러면 도로 부지를 확보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럼 이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 그럽니다. 도시군 계획이라 그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원래는요,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도시 계획이라고 부르다가, 그래서 도시 계획이라는 말은요, 1962년부터 50년간 사용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요, 국토부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멀쩡한 용어를 갖다가 가운데 점을 찍고 군자를 다 써놓은 거예요. 뜻이 바뀌었는가? 그것도 아니야. 뜻은 그대로인데 가운데 점을 찍고 군자를 다 집어넣었어요. 50년 만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도시가 만약에 시일 때는요, 옛날처럼 그냥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부른다고 법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예.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각종 문서를 만들거나 책을 쓸 때는요, 가운데 이 점을 찍기 위해서는 아래 한글의 특수 문자 입력키를 열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의 행정 낭비가 엄청나요. 국토부가 만들어내는 각종 보고서라든가 자료 있죠.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이 공법책에 나오는 이 가운데 점이요, 이게 3,500번인가 특수 문자 입력키를 열어야 돼요. 예. 그렇죠. 엄청난 낭비죠. 예. 이런 사람들은 잡아서 좀 처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 후퇴시키는 거 진짜요. 후퇴시키는 겁니다. 더한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요, 우리 예전에는요, 행정자치부였거든요. 그러다가 행정안전부로 바꿨다가 안전행정부로 바꿨다가 다시 행정안전부 바꿨죠.
행정자치부에 다시 행정안전 바꿨죠. 한 몇 년 사이에 한 4번, 5번 바뀐 것 같아요. 결국엔 똑같이 다 돌아왔어. 행정안전부로 돌아왔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이름 바뀔 때마다 전국의 그 국가기관 있죠. 간판 다 새로 떼어서 바꿔야 돼요. 바꾼 간판을 떼었다가 또 바꿨다가 또 바꿨다 해야 되는데 폐기했는데 다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제는 저는 교육부인지 뭔지 무슨 부인지 모르겠어요. 뭐 교육부도 뭐 교육인적자원부 했다가 지금 교육부죠 그냥. 부서 이름을 내가 아는 게 없다. 아는 건 그냥 국방부나 이런 거 알겠다. 안 바뀌어 국방부는 그대로야. 옛날 지금부터 안 바뀐 국방부 하나죠. 그 다음에 법무부하고 2개잖아요. 딱. 나머지 다 바뀌었죠. 나머지는요. 예전엔 건설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하고 교통부가 합쳐서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해양부를 합쳐서 국토해양부 하다가 국토교통부. 못 외우겠어 이제는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냥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서울시는 시잖아요. 서울시 도시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들어가는 계획이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이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 그러고요. 수도권 정비계획은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되는 계획인데요. 이 계획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거의 다 수도권에 사실 거죠. 그러면 이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일할 때요. 근데 중개사 시험 과목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중개사 수험생이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럼 우리 수도권 수험생들은 진짜 억울해요. 자기가 앞으로 부동산 할 때 가장 중요한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인데 저것을 갖다가 공부를 갖다가 할 기회를 안 줘. 시험과에 안 넣었으니까요. 제대로. 그리고 합격하고 나면은 바로 저것 때문에 중개 사고를 내. 중개 사고를 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요. 정비계획은 시험 붙고 난 다음에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따로. 예.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강의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한 분이 계셔요. 그 박모 교수라고 저 세종사이버대 한 분 있어요. 한 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제 학생들 다 모아서 특강 같은 거 한 번 하니 그때 오시면 됩니다. 예. 자,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나온 수도권 정비계획은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내 시험에서는 나와요. 나옵니다. 아까 6개 법률에서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다 인용해서 그 법의 법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은 서울, 경기, 인천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놨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억제 권역하고 성장 관리 권역, 관리 권역하고 자연 보전 권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권역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어떠한 토지라도 우리 온나라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 온나라라는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명색이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온나라 사이트는 좀 알아야 돼. 예. 온나라 사이트 들어가서요. 그 토지 주소 있죠. 지번을 딱 치고 열람을 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열람할 수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래서 우리 부동산 일을 할 때는 등기부보다 더 많이 보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그 토지의 이력서입니다. 저게. 그럼 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하면요. 그 토지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으면은 3개 권역 중에 하나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서울 전부 다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토지인데 과밀억제 권역이 안 써 있는 토지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 과밀억제 권역, 남쪽으로는 수원까지가 과밀억제 권역이고요. 이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대학교 신설이 금지예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신설도 원칙 금지 예외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 그럽니다. 인구를 증가시키는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은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신설 금지. 대표적인 게 대학이나 산업단지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은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신설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평택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화성시 이런 데가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성장 관리 권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들을 보면 거의 다 성장 관리 권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자연 보전 권역은요. 수도권 동쪽에 팔당댐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물을 버리면 물이 흘러서 팔당댐으로 오는 지역들을 다 자연 보전 권역으로 정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을 해요. 상식적으로 그냥 6만 제곱미터까지만 개발 허가가 나와요. 국가기관이라도 6만이에요. 민간 6만 안 줘요. 6만 제곱미터까지. 그러면 자연 보전 권역에 속해 있는 도시가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가평, 양평 5개 시구는 도시 전체가 다 자연 보전 권역이.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예. 대학원 시험에서 나옵니다. 대학원 시험에서. 예. 그래서 광주, 여주, 이천, 가평, 양평 5개의 시구는 그 도시 어디에서 물을 버려도 물이 팔당댐으로 흘러가요. 그 다음에 용인시 2분의 1이 자연보전 권역, 안성시의 5분의 1이 자연보전 권역, 남양주시의 화도, 조안면, 수동면까지가 자연보전 권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죠.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가다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 중에서 자연보전 권역에 사시는데 본인이 어느 권역에 산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중개성모 처음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범위인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까지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주택법 같은 데는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때 전매 금지가 거의 없는 데가 자연보전 권역이에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규제할 게 없어. 그다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이 어디겠어요? 성장관리권역. 전매 금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는요. 왜 기냐고 물어보면 안 돼. 왜? 이미 1강부터 6강까지 설명이 잘 돼 있어. 기초강의에. 한 번씩 또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도시개발법이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든요. 이런 권역에 따라 가지고 개발하는 규모가 다 다르게 나와 있다고요. 그때 왜 이렇게 돼 있는가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때 이해하신 분은 해당 부분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시험에는 다 나와요. 시험에는. 예. 다른 법에서 인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행정계획들은요.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부합하여야 한다. 하여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 광역 도시 계획은 국토종합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리고요. 수도권 정비 계획은 당연히 뭐 국토종합 계획에 부합해야겠죠. 그렇죠? 요거는 요 체계에는 안도 옆으로 나와요. 옆으로. 왜? 수도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왜? 수도권에만.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 중에서 우리 경매 대리하는 분 계셨거든요. 공인중개사 경매 대리할 수 있잖아요. 경매 대리 수수료 보통 한 1% 정도예요. 1%. 낙찰가 1%인데요. 그분이 중개사 하시다가 이제 뭐 경매 대리 하시다가 밤 한 10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밤 10시쯤에. 선생님 제가 이제 내일 엄청난 큰 거 낙찰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대학교 부지를 낙찰받아. 대학교 부지와 건물을.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냥 이게 돈은 많은데 이 직위가 없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 그런데 그분은 명함에 쓸 게 없어. 그냥 명함에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무슨 뭐 술집 명함처럼 보여.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딸이 뭐 셋인가 있었나 봐요.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돈만 많다고 좋은 데 시집을 보내는 건 아니거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우리 딸이 가장 시집 잘 갈까 물어봤더니 주변 사람이 교육자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교육자면 딸이 시집 잘 간다는 거예요. 교육자.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선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학교를 하나 만들자. 대학교. 그 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되면 교육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를 하나 설립하기 위해 가지고요. 대학교 부지와 건물로 쓸 것을 경매로 낙찰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가 엄청 크겠죠. 그렇죠?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한 거예요. 1%라도 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말해줄 수 없대. 말하면 혹시나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으니까. 내일 입찰하러 갔는데 무슨 제가 좀 궁금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이분이 이제 뭔가 좀 불안했는지 밤 12시가 돼서 제가 자기 직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낙찰받을 그 물건이 강동구에 있다는 거야. 강동구에. 예. 그래서 내가 강동구에요? 거기는 과밀 억제 권역인데요. 서울 전부도 과밀 억제 권역이잖아. 그래서 거기는 대학교 신설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과밀 억제 권역이 뭐냐는 거야. 나 충격받았어. 아차 싶은 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없잖아요. 없다 할지라도 이걸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분은 그냥 수도권 정비계획이 있다는 것까지만 있고 과밀 억제권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중개할 일이 없었지. 낙찰할 일도 없었잖아요. 이제 생전 처음 해보게 되는 건지 모르지 당연히. 그래서 저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대학교 신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충고받은 거야. 한바탕에 수백억 사고 낼 뻔했어. 수백억 사고 낼 뻔했어. 그러면 혹시나 예외가 없니? 법에 예외가 많지 않냐? 예외가 있긴 있어요. 예외. 미군 공여지에서는 가능하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반납한 땅이 있죠. 그 땅은요.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주변이 개발이 안 됐다는 거 있죠.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대학이나 산업단지 신설을 하게 해줘요. 예상.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학부 과정이 없는 대학원 대학교라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대학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방대학원, 풍수지리 가르치는 동방대학원이 있습니다. 예. 그 풍수지리만 가르치는 대학원이 있어요. 동방대학원 서울에 있어요. 예. 이런 학부 과정이 없고 대학원만 있는 대학원 대학교는 과밀 억제 권역이라도 교육부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몇십 명 정도 규모는 설치가 가능해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낙찰을 안 받았습니다. 예. 낙찰만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은요. 이거 잘 모르면은 대형 사고를 내요. 중개사고 많이 냅니다. 이거.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중개사들은 저걸 공부하고 싶지만 시험 과목이 안 넣어줬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쓰이지도 많지 않은 거 도시개발법. 특히 서울에서는 거의 쓰이질 않아요. 용산 사업에서만 썼고. 그런데 그걸 시험 범위에 넣고 정작 중요한 이걸 안 넣어놨으니까. 예. 수도권만 소음생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상하 관계, 요거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50페이지 가로 1번에 도시군 계획의 구분 나오죠? 도시군 계획이란 6개의 시군 나와요. 행정의 기본 단위죠. 군 뒤에 광역시의 관할 구역이 있는 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성이 없고요. 광역시의 지배를 받는 군들이 있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은요. 독립성이 없어요. 광역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군은 독자적인 도시군 계획을 수립 못합니다. 광역시의 도시군 계획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외라고 나왔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포함이라고 해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때.
그래서 15회 시험 때는 26만 명이 응시해 합격자가 1000명이었어요. 14회 시험 때는 26만 명 응시 합격자가 3만 명이었는데 응시자 수는 같았는데 합격자 수가 3만에서 1000명으로 줄어들어서 국가고시 역사상 최초로 재시험을 봤습니다. 재시험 봤어요. 15회 재시험을요. 그때 우리 15회 시험 때 처음으로 나온 게 지금까지 우리 관례상 14회 시험 때까지는 공법에서는 가로 안의 내용을 틀리게 내질 않았어요. 가로 안의 내용을 바꿔서 정답 만들지 않았다. 관례상. 예. 왜냐하면 민법에서 가로가 나옵니까? 민법 조문에? 안 나오죠. 근데 공법 조문에는 가로가 많잖아요. 형평에 반하는 거야. 민법은 가로가 없어가지고 본문만 다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공법은 본문 다 읽고 난 다음에 가로에 뭐는 제외라 그러니까 전부 새로 공부를 해야 돼. 이중으로. 그래서 가로를 안 내다가 15회 때 처음 틀리게 냈습니다. 이게. 그래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독자적인 도시군 계획 수립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외.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자 뒤에 나오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안에는 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도시군 계획이고요. 그 가로 2번에 다른 계획의 기본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6개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 예를 들면 우리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 계획이 있어요. 정비법에 따른 정비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게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로 3번은 지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하고요. 동그라미 2번은 무수히 많이 나왔는데 기출문제가 10문제가 넘어요. 동그라미 2번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요 문장이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다. 기출문제예요. 우선한다. 동그라미 3번 6명 시장 군수 단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관할 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천안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그 목표에 맞게 도로 면적을 넓고 그다음에 인터체인지도 여러 개 만들고 그렇죠? 예,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그 목표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가로 4번에 자 도시군 계획 등의 명칭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행정구역 명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일 때는요. 점 찍고 군자를 다 빼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각각 밑에 두 번째 줄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한다. 이게 2012년 이전 규정이에요.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예. 2012년 이전의 규정이라고요. 예. 그건 시험에 안 나오면 괜찮아. 그런 거는. 예. 예.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 먼저 공부해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을 때 그때 하시면 되는데 합격하고 나서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51페이지 6번에 국토의 용도 구분 및 용도 지역별 관리 의무라고 나오죠. 예.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요.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4개의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지역이라 그래요. 용도 지역 종류가 4개입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에 대한 자세한 것은 기본서 뒤에 다시 나오겠죠. 여기는 기본적인 용도 지역 4개만 앞에 나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제 도시지역에 살고 계실 겁니다. 예. 서울은 다 도시지역이에요. 지금 서울시는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요. 맨 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곳입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근처, 남해안의 청정해역, 서해안의 갯벌 근처,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이런 데가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 농지하고 임야가 많은 곳들이 농림지역입니다. 주로 농업이나 임업을 하고 있고요. 농림지역. 그러면 도시지역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곳이 관리지역이에요. 어중간한 곳.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가장 주목하는 데가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뀔 만한 곳이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 예.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별 관리 의무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주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주어로 나오죠. 절대로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예.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도시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미리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선계획, 그 다음에 그 계획을 나중에 시행하니까 후개발 그럽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개발한다. 선계획, 후개발, 정책을 취한 용도 지역은 어디인가? 도시지역이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면 7번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자에 나오는데 이쪽 파트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는데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적은 없는데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까지가 어느 정도 공부 궤도가 오른 다음에 제가 나올 것처럼 보이면은 한 두 줄만 칠판에 써줄 거예요. 그 두 줄만 외우면은 문제를 맞힐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 문제를 내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아직 중개사 기출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내시면은요, 이 두 분 교수님이 내셨던 문제를 다 모으잖아요. 정답이 딱 두 줄이야. 항상 똑같아 정답이. 그래서 그것만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만약에 아주 기억력도 좋고 시험 과목이 공법 한 과목이라 그러면은요 샅샅이 공부를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의 이 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뇌 구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혜영 씨. 우리 유혜영 씨의 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예, 유혜영 씨. 유혜영 씨 낸데요. 현재 우리 과목이 6과목이잖아요. 그렇죠? 6개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6개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장 면적이 넓은 거 요거 민법이 있습니다. 1차 과목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제 공법이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웁니다. 예. 그 다음에 중개법은 40문제가 나오잖아. 큰 거 줘야 돼. 중개법. 그 다음에 공시하고 세법을 주는데 사실 너무 많이 주는 거지. 공시 세법은요. 그렇죠? 세법 16문제인데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하면 이 공법 선생은 절대로 공법으로 이 전체의 뇌를 다 채우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 과락 나와버려 진짜요. 예, 절대 해서 안 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만큼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이만큼을 채울 때 어떻게 채우냐 그러면요. 매년 나오는 문제 있죠. 이걸로 먼저 채워요.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채우는데 5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만까지만 하고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남으시면은 뭐 10년에 한 번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본인이 혼자 공부하면서요, 10년에 한 번 나올 걸 뭐 다 채워놓으신 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곡차곡 해야 됩니다. 왜? 과목이 6과목이나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강의 때는요, 제가 한 80에서 85점 정도 분량에 맞춰요. 그러면 80에서 85점 분량이란 뭐냐 그러면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정 점수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고득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더 채워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95점, 100점 맞는데 필요한 내용은 1년에 딱 한 번만 얘기할 거예요. 한 번 얘기해도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매년 공법 100점 맞는 분들이 제가 가르친 분들 중 한두 분 정도가 나와요. 아주 섬찟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1년 공부에 공법 100점 맞는다는 것은요, 제가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예, 호랑이를 키우는 거예요, 호랑이. 절대 데려다가 이렇게 뭐 가르치거나 그랬다. 나중에 잘 모를 거예요. 예. 진짜요. 공부를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주변에 보면은요. 예전에 그 수석할 뻔했던 분이 계셨는데 40대 중반 되는 누님이신데 너무나 공부를 잘해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요. 다 합쳐서 5개 이상 안 틀려요. 그 중에서 한 3개가 공부에 틀리는 거고요. 예. 엄청나서 제가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서울대 이제 사회학과를 졸업하셨는데 거의 수석 가까이 입학을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네. 예, 타고난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그의 시험 떨어졌어요. 중개사 시험이요. 민법하고 개론은 바꿨었어요. 답안지에. 예. 민법하고 개론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믿어서 가서 보니까 바꿔 쓴 거예요. 우리는 시험은 표시주의잖아. 표시주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는 공부 안 하고 그냥 가셨는데도 붙었어요. 1년에 그냥 가셨는데 그 전에 공부한 기억을 붙었어요. 예. 이제 부동산 일 하세요. 저기 금호동 쪽에서.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겠죠. 그런 분들 같은.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서대로 채우는 겁니다. 다른 과목 역시 마찬가지. 근데 주변에 보면은 공부도 진짜 많이 하셨는데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면 뒤죽박죽이야. 20년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매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채우셨는데 이게 실속이 없어. 시험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로 일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 일하실 때는. 근데 일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결정적인 게 이 자격증이 없다는 게 도움이 더 안 돼. 그래가지고 예, 일단 시험 볼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수험생의 내 구조예요. 저는 항상 여기만 채웁니다. 절대로 다른 데를 침범하지 않을 거예요. 예. 다른 데를 침범하면 다른 데서 빵꾸가 나거든요. 예. 자, 여기 오른쪽에 대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너무 뻔하다. 아는 게 하나 나왔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지난달에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이니까 2번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뒤에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지구 단위 계획도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나오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 지난달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류가 3개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일종이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4번도 맞고 5번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아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답니다. 예.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밑에 해설이 나오죠.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 지문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여기 나온 지금 용어 정의 있죠. 여러분들이 지난달 기초학년 때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예, 다 배웠던 것들인데 앞에 제가 용어를 제가 생략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진도가 다음 주까지만 나가면은 여기 그대로 다시 나와요. 예. 그래서 책은 요 앞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던 기출 문제 지문들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광역 도시 계획부터 보겠습니다. 네.